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현재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숏스키즈 유지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목표가,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판단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그 다음에 지나왔던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LB 이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올린 지가 거의 한 4년 정도 되었고, 2019년도 이제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는 저도 숏스키즈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 한 4배 올라가는 걸 실제 저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2021년도 2년도 이때는 이제 그 숏스키즈는 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뒤부터는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대부분으로 장기 추세였기 때문에 고점 흐름에서 이제 나름 매도 흐름들의 어떤 기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한 해는 항상 이제 월봉상에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HLB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3만원 부근에서는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고, 12월 달에 이렇게 장대 봉이 나면서 추세를 돌렸죠. 그리고 이제 2달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주가가 5만원대 부근에서 숏스키즈가 나오는 어떤 구간은 6만원대가 나오면 이제 정말 이제 숏스키즈가 나온다. 그래서 5만원대는 가격을 유지해야 되고, 그 가격 유지가 제가 48,000원이라 했죠. 근데 이때 이제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캄넬 주막 관련되는 실사 이후에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경우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NAI가 아니고 VAI나 OAI 같은 경우에는 폼 483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진양곤 회장이 정거사 영업점 IR을 통해서나 이제 파미데일리 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노이즈다는 부분들을 항서제약의 어떤 답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인 어떤 부분들은 실사 이후에 워킹데이 30일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수령하는 거는 이제 시차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FDA가 이슈로 발행하는 부분하고 항서제약이 수령하는 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루머가 나오면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서제약과 이제 진양곤 회장의 이야기를 보면 나쁜 결론이 아닐 것으로 수령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1월달 이제 중순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나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숏스키즈 어떤 구간들이 페이를 만들면서도 이 48,000을 유지를 못하고 42,000까지 떨어졌죠. 여기에서 이제 추세 관련되는 이야기, 이전에 2019년도가 아니라 2014년, 2017년도에 1년 반, 6개월 정도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였던 흐름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추세 흐름으로서 더 이상 주가 흐름이 여기서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월달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나오면서 이때 돌파 기준으로 한 7만원도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월봉상의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그 다음에 이제 돌파 관점으로 7만원대 초중반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조건들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그 1월 23일에 파미델리 기사가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굉장히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공매도와 개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잖아요. 그럼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있고, 공매도가 숏스키즈가 나오게 되면 스마트 머니도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연기금이나 보험 투신, 금융투자 선제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이전 결의야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주총을 통해서 찬성으로 이제 동의를 얻었는데, 아직 그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8조 대만 유지를 하더라도 코스피 이제 50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특례 편입이라든지 정기 변경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수급종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HLB를 사전에 일단 사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죠.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공매도와 숏스키즈가 나게 되면 스마트 머니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공매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양봉으로 가고 그 다음에 1월 26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게 65,200원까지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니까 이제 6만 원대를 확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숏스퀴즈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제 흐름이 나오느냐. 숏스퀴즈는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2019년도 HLB, 2018년도 셀트리온, 작년도 에코프로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뭐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길어봐야 한 달 이내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숏스퀴즈 구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은 가격 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격 조정에 대한 가격대를 꺼드렸습니다. 제가 66,000원. 뭐 62,000원도 있고 6만원 있는데 강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66,000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66,000원 꺼내서 이제 치고받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왔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바로 그날 저녁에 대응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FDA에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최종 결정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프로브드하고 CR 레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탈락이다, 페일 이런 거는 아예 이제 레터가 안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가 그 게시판에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프로드 말고 CR 레터. 요것도 이제 진양곤 회장이 정건사 이제 그 IR 영업점 IR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정은 FDA가 이제 보드파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프로드 아니면 CR 레터입니다. 그죠? 그 부분이 뜨지 않으면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는 1월 달에 노이즈는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1월 29일에 나왔던 부분들은 그 노이즈는 이제 바로 이제 수정이 되면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숏스퀴즈는 그냥 올라가든지 가격을 저렇게 위아래 꼴이 나오면서 음봉 형태는 안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압박이 이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6만원권 위에서는 낮추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중에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창구들을 위해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대응을 해서 올라갔고 또 이제 1월 31일에 이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FOMC에서 금리단을 이제 인하를 만약에 이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 정말 뭐 크게 갈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또 이제 3월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줄면서 그 다음 날에는 바로 이제 5일선 이평선까지 내려오면서 66,000원을 살짝 이탈시켰어요. 그럼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페이를 적용합시다. 왜냐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숏스퀴즈는 그냥 뭐 이게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되면 강력한 이제 거래량과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봐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66,000원을 이때는 이탈됐지만 이때와 마찬가지로 페일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이 3거래 이내에 다시 돌렸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기관과 더불어서 아주 강한 어떤 이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왜냐면 1월달 국내 증시가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기보다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HLB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가가 7만원 윗단으로 올라갔으니까 66,000원에서는 이제 안전 마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가격, 그 다음에 시간에도 이제 500원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주말에 끝났던 미증시도 또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니까 1월달 대비해서는 2월달에 시장 분위기가 더 나쁘지 않죠. 왜냐면 한국이 이미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바운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개별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캔들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숏스퀴즈는 제가 이제 계속 숏스퀴즈 이야기하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숏스퀴즈가 나오면 정말 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양봉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게 되면 그 5만원짜리가 이제 그 다음날에 8만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틀 만에 60%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러닝 컬렉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 동반하면 아주 세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만들 수 있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유자들 관점에서는 그 흐름을
단기적으로는 이제 3월달, 5월달 이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위암 관련해서 프리 NDA를 하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고, 실제로 NDA 신청은 뭐 그 다음에 4월달 이내에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수급상으로 10월 달에 정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거죠. 10월 달 전체로 보면 2만원 건에서, 그러니까 수정주가 기준으로 한 4배 이상이 올라가 버린 거고, 숏스키즈 구간에서 단기로 한 이틀 사이 60%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기간까지 한다면 1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설 전까지 한 4거래일, 그 다음에 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요 한 2주간에 어떤 이제 흐름을 내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숏스키즈가 나타나면 고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거래가 정말 터지면서 강력한 어떤 양봉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정말 강력한 숏스키즈가 나타나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지금 400만 주대 초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감하게 줄면 공매도도 단가가 다 틀리긴 틀려요. 그러니까 마진콜 관련되는 부분 덜어낼 만큼 덜어내는 흐름에서 이제 주가 급등도 같이 나타나고, 패시브 자금은 더 들어오고, 스마트머니는 밀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이 이제 이준에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요때부터 뭐 신규 매수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을 때 보유자의 관점이지 HLB를 윗단에서 뭐 매매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신규 뭐 매수,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 뭐 매도를 하신 분은 다시 재매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고, 최대한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삼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양군 회장이 이제 뭐 밝혔던 내용을 보면 이제 DCR 형태로 분석을 해보면 뭐 17조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9조니까 여기서 그걸 계산하면 뭐 10몇만 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회사가 이야기한 어떤 그 가치를 이번에 이제 뭐 숏스키즈에 뭐 반영할지 안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이제 최종 FDA 허가 기간에 낼지 안 물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은 잘 살펴야 되고요. 숏스키즈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 노이즈 때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번에는 굉장히 회사가 적극적으로 IR 통해든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서 아주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주가를 7만원대 윗단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제가 이제 이때 설명했던 엘리어트 파동 3파, 월봉에서 피보나치 돌림 어떤 흐름, 돌파 기준에서 한 7만원대는 이제 목표가가 나오는 어떤 부분이다. 그 이상의 구간은 숏스키즈로 수급상의 어떤 논리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미 1월 달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지금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매도를 잘 해나가느냐, 요런 영역을 봐야 될 거고, 목표가는 이제 사실 물량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뭐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물량이 좀 많아서 장기간 이렇게 좀 고생을 하셨다든지 밑단에서 오랫동안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대로 매도 어떤 라인들을 정해서 하시면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윗단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랫단에서는 이제 66,000원이 유지가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요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이제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저 가격이 안 깨져야 숏스키즈가 유지돼야, 그 윗단의 흐름이 안 깨져야 이제 이 부분의 상승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66,000원 가격은 다음 주에도 유지되고, 만약 다음 주에 이제 가격 흐름이 바뀌면 이제 요게 좀 상향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장중에 그 내용들이 좀 뭐 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참여 남기시면 제가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설전, 그 다음에 설 이후에 그 주간이
정말 뭐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 안 빠져야 되고요. 거래는 계속 유지돼야 되고 요런 상태가 되어야 이게 뭐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이 상승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일단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